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 밤낚시 갔다가 이 새벽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다가 일 나와가지고 이제 한포로 또 찍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산보 삼아서 또 뭐 운동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타박타박 걷는 것이니까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보 삼아서 이 좋은 길에 나와 있는 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봄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깔대숲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산들산들 바람 정도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역시 국제결혼 혼전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반드시 집안에서 알몸으로 지내라입니다. 집안에서 알몸으로 지내라. 애 둘까지 낳을 때까지는 알몸으로 지내라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섹스는 부부간의 앙금을 풀고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부부간의 앞날을 밝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섹스는 결혼 제도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애 둘 낳을 때까지 알몸으로 지내라 라고 하면은 완전히 맛이 간 놈, 완전히 돌한 놈, 제정신이 아닌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20년 전에도 변함이 없이 이야기하고 그 전에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지극히 명료하고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깨끗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제약시하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터부시하고 부부간의 성관계를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정책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그래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 또 국내 결혼에서 또 신랑 신부들, 나는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 애 둘 낳을 때까지 빨가벗고 지내라. 나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나는 나의 신부가 나와 이 관계를 거부할 때 내 인생 가장 열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나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삽밥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한다. 그렇게 하려고 성관계를 거부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신랑한테 약을 올리고 녹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은밀하고 내밀한 작전이 그렇게까지 열받는지 몰랐습니다. 나의 환갑이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신부가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은 애매미도 없다고 나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린 지 24시간도 안 되어가지고 신랑 집에서 신부가 신랑한테 강간당했어요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좋아서 뒤집니다. 아, 고객님, 예, 참 잘했어요. 당장 내가 외국인 등록증 내주고 체류비자 내주고 온갖 혜택을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앞으로 또 자주 한국 남자를 고발해 주세요. 고객님이 100번 1000번 한국 남자를 고발해도 우리는 절대로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입국한 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린 지 24시간도 안 된 여자가 신랑한테 고발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신혼 4회 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았으니까 강간미수다 라고 하는 이 돈의 환장병들인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혼전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합니다. 신혼집에서 남녀가 둘이 삽니다.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신부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단둘이 있는 방에서 옷 입지 마세요. 신랑 신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애 둘 낳을 때까지 옷 벗고 지내세요. 그리고 신랑이든 신부든 섹스와 스킨십을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생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입으로 해주면 됩니다. 여자가 입이 3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고 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으로 해주면 무슨 뒤지는 것처럼 무슨 큰 사건 나는 것처럼 아주 더럽고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나 애정과 애무에 있어서 입의 기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가 서로 물고 빨고 받고를 시시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섹스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애정이 통로이고 대화의 통로이고 바로 행복의 척도이고 미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빨가벗고 신랑 신부가 서로 얼싸안고 뭐합니까? 만지고 더듬고 빨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랑 신부가 단둘이 있는 방에서 옷 입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단둘이서 이렇게 여행을 나갔을 때는 가섹스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의 성적 욕구를 탐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법부 주식회사는 부부는 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이 남이다. 내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돈에 미쳤으면 이런 짓을 하는가.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그럼 부부는 무엇인가? 바로 나이 반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반쪽. 이 나이 반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부부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아이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섹스가 먼저이고 아이가 둘이라고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는 저 단 다섯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섹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 섹스를 공격용 무기로 쓰고 어떤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로 쓰고 어떤 때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이 구실로 쓰고 또 어떤 때는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이 섹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섹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섹스라고 하는 것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돈을 요구한다든지 방법을 요구한다든지 시간을 요구한다든지 장소를 요구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가 부부가 왜 요구를 합니까?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다 남자가 알아서 해줍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처갓집 이 전봇대만 봐도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을 앞서게 되고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여자가 원하지 않아도 다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성 여러분들이 이 신랑과 섹스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좀 더 깊게 여정을 펴주고 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주고 좀 더 오랜 시간을 만져주고 좀 더 오랜 시간을 박아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신랑에게도 국한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국제결혼 혼전계약서 이 두 번째야 단둘이 있는 방에서는 옷을 입지 말아라. 알몸으로 지내라. 그리고 섹스와 스킨십을 거부하지 말아라.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혼전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인데 예, 혼자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